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로 알려진 경복궁. 수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이곳의 한 외국인 여성이 경복궁 입장관리 직원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남들과는 다소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겉옷 위로 무언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모양과 함께 그 위로는 일종의 보호 장비 같은 갑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복궁 직원 수십 명이 갑자기 외국인 여성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이 여성은 절규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고 마는데요. 과연 옷 위로 폐가 돌출된 이 외국인 여성은 경복궁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체코에서 태어난 뒤 중국에서도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지금껏 겪어오며 살아온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 수준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약 1년 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칭 대한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한국에서 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2년 전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제 몸속의 폐가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하나의 사고를 중국에서 겪고 난 이후에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저의 몸은 옷을 입어도 돌출된 폐가 옷 위로 솟아오르는 문제는 물론 항상 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 장비를 입어야만 하는 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시한부 환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남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어쩌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셨는데요. 어머니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유행이 퍼져나가고 있던 전문적인 남성 헤어샵의 사업을 한국에서 크게 확장시키고 계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사업을 도와 각종 직원 관리나 세금 관리와 같은 공동체의 사업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체코에서는 그러한 바버샵이라고 불리는 미용실이 너무 과다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는 그때 당시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버샵이라는 사업을 사실상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셨던 분이시죠. 물론 한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도하시기 전에 체코에서도 몇 번 운영을 했다고는 알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흑인 강도들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은 그들에게 줘야 될 미용실 운영 비용에 돈을 따로 빼놓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셨고,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는 체코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며 많은 나라를 경험하시기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정착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머니는 매장을 찾아오시는 다양한 한국인 분들을 친구로 사귀시거나 인맥을 늘려나가시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차례차례 사업이 순항하던 어느 날, 저라는 딸이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생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계획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자식의 교육에는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상태로 할머니,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코로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라는 존재가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온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어머니의 한국인 친구분들이 놀러 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것은 물론 그 친구분들의 아들이나 딸인 한국인 친구들과도 매우 친해지며 한국어도 금방 늘 수 있었죠. 또 기본적인 학업보다는
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교육 철학 때문인지 저는 체코에서 기초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시기에 학교를 다니기는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들을 한국을 여행하거나 그곳에서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아주 특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미 1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을 전부 알 수 있었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 친구들은 물론 그들의 한국인 부모님과도 매우 친해질 수 있었죠. 체코와 한국을 둘 다 경험하며 자라온 저였지만 그저 이름만 유명한 체코라는 나라는 치안도 좋지 않고 생활도 불편한 나라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에 반해 한국은 너무나 살기 좋은 것과 함께 다양한 자연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경복궁은 그렇게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웅장함을 넘어서서 무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정마저 느끼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에 한국에서 잠깐씩 거주하는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경복궁의 내부를 구경하거나 경복궁 외부의 광장을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경복궁 앞에서 한국의 역사적인 옷들을 입고 경복궁을 지키는 한국인 분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 어떤 영화 속의 히어로들보다도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한국에서의 저희 어린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체코에서 저를 출산한 뒤 제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저와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정착하신 어머니께서는 어째서인지 어느 날 자신의 헤어샵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아버지에게 가족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중국을 가자고 설득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이제 막 한국에서의 수많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생활을 즐기고 있던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요청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어머니의 설득 때문인지 저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종종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접하거나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다소 청결하지 못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가기가 싫었지만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중국의 한 대도시에 정착하게 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헤어샵 오픈을 위해 매일 분주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던 것은 저와 가족들이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마다 의문의 중국인들이 몰래 찾아와서는 저희 미용실을 화장실처럼 이용하거나 미용실에 비싼 미용 도구들을 훔쳐가는 사건까지 발생하더군요. 중국 경찰들에게 신고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그저 신고를 접수받았다는 말만 하고는 저희 어머니의 미용실 매장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던 내부 공사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2달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심각한 적자를 보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되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매장은 다행스럽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의 미용실은 중국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고 매일매일 이상한 중국인 노숙자들만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머리를 무료로 잘라줄 수 있냐는 황당한 상황들만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중국에서 사업 확장 가게를 열고 한 달 만에 잠정적으로 긴 휴가를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쉴 거라면 한국 여행이나 갔다 오자는 제안을 했으나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다며 그냥 간단히 중국의 놀이공원이나 가자는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놀이공원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쁜 마음으로 중국의 한 놀이공원 시설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고민이 많아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신나게 놀자는 생각에 이미 여러 놀이기구를 탈 생각으로 중국의 놀이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놀이공원에 있던 한 대형 관람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그때 사업적인 전화를 받고 있었기에
저는 한 중국인 부부와 함께 관람차를 탑승하게 되었죠. 처음 타보는 관람차에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바깥의 풍경이 신기하게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 제가 타고 있던 관람차가 순간 공중에 정지하더군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저는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 관람차가 뒤집어지며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바깥 풍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람차가 추락하는 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제가 처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에 저는 배 쪽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곳을 바라본 순간 배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저희 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간단히 설명해준 중국 의사분은 제가 탑승하고 있던 관람차가 추락하며 다른 시설물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던 중 기둥의 구조물이 저희 상체와 접촉하며 살아난 것이 기적일 정도의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 뒤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그 중국인 의사분은 기둥과 접촉하며 폐의 일부분이 피부 바깥쪽으로 돌출하게 되었고, 폐의 특성상 너무 과다한 산소 접촉이 이제부터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저보고 3개월 정도의 시한부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사이 만약 피부 바깥에 폐가 다른 충격을 받게 되어 손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저는 물론 저희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담담한 진단만을 내려주시더군요. 그 이후 저는 폐가 밖으로 돌출된 상황에서 약 2주 정도 만에 병원을 퇴원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병원에서 더는 해줄 것이 없다고 했고, 놀이기구 사고 상황을 조사하던 중국 경찰관 분들도 다른 곳에 제보는 하지 말아달라는 황당한 대우만을 저와 가족에게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가 얼마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는 제정신으로 계시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차피 이제 2개월밖에 살지 못할 건데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가 지금 무엇을 제일 보고 싶고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만의 답을 내릴 수 있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렸죠.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저의 위험한 여행을 극도로 반대하셨지만 이미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저는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저희 폐를 보호할 보호 장비를 입혀주셔야 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마지막 한국으로의 여행을 같이 가시겠다며 무덤덤한 표정으로 따르시더군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즉시 저는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던 경복궁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커지고 성장한 만큼 어린 시절의 웅장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풍경은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내친 김에 저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한복을 대여해 입기로 하고 경복궁 한복 대여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고르던 중 치수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 한국인 직원분을 불렀는데 그 직원분께서는 역시나 저희 옷 위로 튀어나온 배에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천천히 저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던 그 직원분께서는 잠깐 옷을 위로 올려보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의도에서 그러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께서 갑자기 저와 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하시고는 이제 곧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분이 오실 거라며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에게 무슨 의사를 보내준다는 것인지 이해되지도 않던 순간 한 남자분이 땀을 흘리며 뛰어오시더니 저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지금 당장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가자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한복대여소의 직원분은 남편이 의사였던 직원분이셨고 그 의사분께서는 새로운 수술의 시도를 위해 저처럼 희귀한 사례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던 흉부외과 전문의였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다소 흥분하시며 이 아이는 어차피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무슨 수술이냐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어차피 세상을 떠날 거라면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떠나자는 이상한 용기가 생기더군요. 저를 쳐다보는 그 한국인 의사분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엄청난 신뢰가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그 의사분의 설득대로 경복궁 근처에 있던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추락사고의 피해로 폐의 위치가 배 쪽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 폐 일부분이 피부 표면으로 튀어나온 것이라며 설명을 해주시던 그 의사분은 아마 수술이 정상적으로 되게 된다면 더는 피부로 돌출된 폐를 보호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군요. 더군다나 그 의사분께서는 수술에 대한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일부 논문 자료에 실릴 수 있지만 수술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 또한 저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약 2주 뒤 저는 대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8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저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저희 배를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폐가 만져졌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어린 나이였던 저지만 그 순간 저는 살면서 그렇게나 많은 눈물을 그날 전부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수술의 흉터는 크게 남았지만 더는 옷 위로 폐가 돌출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불편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할 일도 사라졌죠. 그렇게 저는 일부 방송사와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한 걸음에 한국으로 달려오셨고 저의 몸을 확인하시고는 곧바로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그 뒤 저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에는 어머니의 미용실 일을 도와주고 있죠. 옷만 입고 있다면 흉터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한부에서도 탈출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빌려 저를 수술해 주신 한국인 흉부외과 교수님과 저를 마주한 한국인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한 지하철역 역이 두 손으로 코를 막은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내가 다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나 봐라. 이 영국 여성은 지하철의 지독한 냄새를 경험한 후 다시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는 한국 여행을 오게 된 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28세 영국 여성 멜리앙입니다.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 작가이고요. 남자친구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사진 작가이다 보니까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저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해요. 누구와 같이 하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서 하는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기분이라서 저는 종종 혼자 여행을 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일이 없을 때는 혼자서 외국 여행을 종종 갑니다. 하지만 여자인 저 혼자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나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혼자 외국 여행을 갈 때는 치안 상태를 파악하고 갑니다. 사실 여자 혼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치안이 안 좋은 국가는 여행을 하는데 큰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여행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같이 치안이 좋고 매우 안전한 국가에만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은 많이 갔었는데 한국은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 전에 일주일 다녀왔어요. 거기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인천공항의 그 웅장함에 살짝 놀랐죠.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느끼는 한국이란 나라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한국의 첫 느낌은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평화롭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죠. 인천공항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인천대교 위를 달리는데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바다 위를 달리는 그 기분은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살면서 이렇게 긴 대교는 정말 처음 접해봤거든요. 제가 사진 작가라서 그런지 멀리 보이는 멋진 경치를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수십 장 찍었어요. 그때 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한국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한국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목적지인 강남역에 내려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면요리가 먹고 싶어서 쌀국수집에 들어갔어요. 쌀국수집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니까 한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빨리 빈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때문이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놀랍게도 안내를 하는 건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안내뿐만 아니라 주문과 결제 서빙도 다 로봇이 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도 안내 로봇이 있어서 신기하게 봤는데 이런 작은 음식점에도 로봇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한 사업이 참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다고 느꼈죠. 하여간 그렇게 놀람도 잠시 배가 고파서 저는 쌀국수를 집중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3명의 남자 손님이 앉아 있었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각각 더치페이 결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럿이 왔을 때 밥값은 누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 은근히 고민하면서 서로 눈치를 볼 때가 많은데 이렇게 로봇의 더치페이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참 한국은 현명하고 똑똑한 나라라는 걸 한국에 오자마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예약한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호텔에 갔어요. 5성급 호텔이 아닌 비교적 저렴한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상당히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하셨어요. 숙소 하는 1인실이라서 아담하지만 있을 거 다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호텔의 방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았죠. 저는 숙소에 오자마자 긴 비행시간으로 지친 몸을 위해서 낮잠을 잤습니다. 대략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강남역을 돌아다녔죠.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니니까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 식당은 강남역 근처에서 꽤 유명하다고 알려진 설렁탕집이었어요. 제가 설렁탕집에 들어간 이유는 설렁탕은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라서 꼭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음식 문화도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요.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운 소고기 소스를 개발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에 다시 한 번 더 감탄했습니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또 여기저기 강남역을 구경하면서 걸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에 가서 액세서리를 몇 개 구매했고요. 1시간을 넘게 걷다가 보니까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실 맥주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진짜 좋았던 맥주집이 있었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 맥주집 상호명은 맥주창고였습니다. 맥주창고라는 그 맥주집은 혼자 가도 전혀 눈치 안 주고 맥주 안주를 안 시켜도 되고 심지어 외부 음식 반입도 되는 그런 가성비 최고의 맥주집이었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근처에 맥주창고라는 맥주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위치한 장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5분 정도를 걸어서 맥주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큰 기대 안 하고 들어간 맥주집은 놀랍게도 3개 맥주가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설렁탕을 먹어서 배가 많이 부른 저는 안주 없이 맥주를 기본 뻥튀기에다가 먹었는데 전혀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도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어도 주인이 전혀 눈치를 주거나 하지 않고 또 주변 손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혼자 맥주를 마신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동남아의 어느 나라의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나라명은 그 나라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초저녁에 혼자 나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현지 남성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음흉한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접근하는 남자들 때문에 저는 맥주 한잔할 여유도 포기하고 숙소로 도망가다시피 돌아갔던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안 좋은 기억이 더 생각났어요. 그때는 남자친구와 남미 여행을 할 때인데요. 그 나라 역시 그 나라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국가명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남미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그 관광지에서 남자친구와 기분 좋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우니까 현지 남성들이 저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를 넘는 추파였었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현지인들과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컨디션이 엉망이 되어서 남미 여행 자체가 별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한국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외국인이 혼자 술을 마셔도 아무도 추파를 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신사의 나라는 이제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그날 숙소 근처인 강남역을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푹 잤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출근길 모습을 보니까 참 부지런하고 역동적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한국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사실 몇몇 유럽인들은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라고 살짝 비아냥거리지만 빨리빨리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나쁘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전쟁을 치른 분단국가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정말 기적 아닌가요? 말 그대로 정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멋진 기적의 나라죠. 하여간 저는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쇼핑을 하려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 면세점에서 한국의 질 좋은 화장품을 사려고 갔죠. 역시 한국은 화장품의 질이 좋더라고요. 샘플만 써봐도 질이 좋은 화장품이라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화장품에 이어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향수도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획한 것보다 살짝 과소비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둘째 날은 쇼핑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택시를 타고 다시 강남역 근처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행 내내 택시를 이용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도 택시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국 택시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버스, 지하철보다는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계획보다 더 많이 쇼핑을 해서 가지고 온 돈을 거의 다 써버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신용카드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에서는 최대한 신용카드는 안 쓰려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긴 하죠. 제가 예전에 북중미의 어느 한 국가를 갔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결제 금액을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영국에 와서 결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지불해야 할 결제 금액에 공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가게가 폐업까지 해서 환불을 받는데 엄청나게 고생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에서는 신용카드를 웬만해서는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여행은 3일이나 더 해야 하는데 돈은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먹는 걸 줄일 수는 없고 이동하는 수단인 택시 대신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는 어떻게 타야 할지 모르겠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을 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국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 있나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국 지하철에서 풍기는 아주 심한 악취를요. 그 냄새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냄새는 바로 지린내이죠. 영국은 지하철 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영국 지하철은 지옥철입니다. 저는 영국에 살 때도 지하철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자전거를 이용했어요. 영국 지하철 내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면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거든요. 그만큼 저는 지하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타게 된 한국 지하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지하철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쾌적했습니다. 일단 눈에 띈 건 지하철 내에 있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화장실 내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 내의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하철 표를 사러 갔는데 티켓 발매기가 외국인들도 구매하기 쉽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이 쾌적하고 좋은 줄 미리 알았다면 여행 내내 지하철을 이용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한국 택시가 별로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택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고 기사님들이 다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무리 택시가 저렴해도 지하철 요금에 비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쭉 지하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하철 여행이 시작된 거죠.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서 올림픽 공원을 갔습니다. 저는 몽촌토성역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건 바로 지하철역 내에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너무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없는 영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본 5째 날은 올림픽 공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작가인 저로서는 한국의 올림픽 공원은 정말 경치가 좋았어요. 사진으로 남길 만한 곳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원 없이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와서 그런지 나름 여유롭게 앉아서 왔습니다. 6째 날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사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니지라는 게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를 한번 가보려고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라인을 타면 딱 내정거장 지나면 판교역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 라인이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판교역을 내리고 또다시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판교역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점심을 먹고 걸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독특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보니까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요. NC소프트 사옥 앞에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그 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기억하고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지하철로 이동한 여행은 이번 한국 여행에서 아주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여행 후반부에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하철로도 즐겁고 재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강연장 아시아 여행을 한다면 무조건 한국에 가세요? 중국과 한국은 가까워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직업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국가를 여행했던 이 일본 여성은 중국과 한국을 여행한 후 전혀 다른 이유로 두 국가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시아 국가들 중 단언컨대 한국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은 일본 여성 사쿠라입니다.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아시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취재하듯 기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인플루언서이고 여행을 다니며 그 나라의 색깔을 담는 일을 하는 여행 작가입니다. 이걸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책으로 담아내는 것이 제 일이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 봤지만 아시아 국가들을 제대로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환상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곳은 중국에서 한국까지 두 나라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애초에 사전조사는 필수이기에 나라별로 어떤 색깔을 담아오는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이를테면 주요 관광지나 맛집을 위주로 알아보는 편이고 이어 그 나라에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미리 체크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나라 사람들의 태도와 나라 분위기를 많이 담기도 합니다. 제 여행글을 보고 누군가는 제 글을 토대로 여행길에 나설 테니까. 저는 최대한 신중하고 꼼꼼하게 다루는 편이죠. 처음 여행국으로는 중국을 택했고 중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딱 일주일씩 여행을 하는 거라 아쉬움 없이 모두 담아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여행을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기에 특별히 불안하거나 두려운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컸어요. 여행 작가로 일을 하다 보니 중국과 한국에 대한 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채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다만 주변 지인들의 걱정 어린 조언들이 있었기에 약간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떠올리면 결코 여행하기 쉽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죠. 그렇듯 중국도 여자 혼자 여행을 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물론 직업 특성상 혼자 갈 수밖에 없기도 했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미지의 땅은 굉장히 멀고 낯설게만 느껴지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평이 좋았던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니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면서도 중국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알아본 탓인지 알아볼수록 무서운 괴담들도 많았고 실망했다는 여행 후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후기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컨셉을 결정하게 되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과 중국인들은 목소리도 커서 그런지 공항을 가득 메운 중국어로 혼잡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부분은 아쉽게도 무질서였어요. 분명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새치기를 하고 당당하게 노려보는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새치기를 해놓고 본인이 먼저라면서 다투는 모습도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한두 번은 눈 감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새치기로 도무지 제 차례가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저도 화가 났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잘 몰라도 억압이나 표정을 보면 대충 그게 욕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치기를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런 중국인들의 무질서함과 올바르지 못한 태도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서도 저는 그들의 먹잇감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바가지를 씌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득실했습니다. 노란 머리 외국인은 그들에게 너무 좋은 먹잇감이었죠. 아무것도 몰랐기에 대충 흥정을 하고 택시를 탔지만 제가 보고 있는 구글 지도와는 정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팝하고 번역을 통해 이 길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기사분이 보인 태도는 놀라웠어요. 그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웃더니 한참을 돌고 돌아 원래의 방향으로 갔어요. 결국 택시 비용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실랑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내렸습니다. 겨우 도착한 숙소는 5성급도 아닌 6성급 호텔이었는데 저라면 제 돈 주고 묵지 않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었죠. 침대 베개 밑도 아닌 이불과 베개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호텔의 놓인 컵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좋은 호텔을 잡아야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고 하기에 묵은 것인데 후회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인식 자체가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6성급 호텔에서도 위생을 기대할 수 없다면 대체 어디서 묵을 수 있을까 싶었죠. 실망할 시간도 없이 제가 기록해야 하는 현지의 맛집과 관광지를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식사가 가능한 건지 주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팬은 대체 언제 씻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만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쓰라고 주신 숟가락과 젓가락 역시 이 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꿔달라는 요청에 굉장히 귀찮다는 듯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돈을 지불하고 먹는 이 상황에 제가 이 정도 요구도 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입맛에도 맞지 않았어요. 중국은 향신료가 매우 센 편이라 향신료를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여행하기에는 불편한 나라입니다.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기름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먹을 수도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돈만 내고 아까운 음식들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관광지를 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길거리가 너저분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화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길을 묻는 사소함에도 불편한 내색을 끝없이 했어요. 관광지라고 해도 특별히 볼 것도 없었고 중국 여행을 하는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단 하루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향신료 맛이 센 것을 떠나서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을 제 눈으로 봤기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아무리 걸어도 체중이 늘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중국 여행을 하는 일주일 동안 정상 체중인 제가 3kg나 빠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 누구 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해야 했어요. 벅차고 힘든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일 때문에 온 것이니 완벽하게 기록하고 담아야 했습니다. 사실 웬만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중국은 그럴 수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는 것이 제 여행의 목표이기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장점 하나 없는 여행 국가가 되었습니다. 땅이 그렇게 넓은 중국이지만 이 시대에 이 정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어요. 다른 걸 떠나서 위생에는 정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습니다. 중국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와 같은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해요. 사진으로 접하는 중국은 아름다울지언정 가까이에서 접하는 중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철저히 국가의 감시 속에 살고 있는 그 느낌도 받았고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실망하고 한국으로 가던 길,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어요. 만약 한국까지 중국처럼 실망으로 남는다면 여행 작가라는 제 직업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중국에 있다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런지 한국은 비교적 깔끔하고 위생적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맛있는 밥집들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 종류도 참 많았어요. 공항 택시를 이용해서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 짐도 다 들어주시고 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택시 실내 온도가 적절한지도 여쭤봐 주셨어요. 기사님께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는데 번역기를 돌려가며 소통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루해 보였는지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도 깊게 남았어요. 제가 가는 호텔 근처에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주소까지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주셨던 기사님 덕분에 한국의 첫 시작이 좋았어요. 도착한 숙소는 중국과는 다르게 깔끔했습니다. 호텔리어분들의 정갈하고 단정한 차림새도 인상적이었는데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죠. 호텔 내부의 청소 상태도 정말 우수했습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들이 한국에 올 일이 있다고 하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었죠. 심지어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도 많았습니다. 헬스장도 무료 이용이 가능했고 야외뿐 아니라 실내 수영장도 널찍하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중국에서 하도 기름진 음식을 억지로 먹은 탓에 건강이 망가진 것 같았는데 아침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도심 자체의 전통이 숨쉬고 있었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 시내지만 그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한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그 시내를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니고 있었죠.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경복궁에 가까워지니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 속에 한국인들과 어우러져 사진을 찍고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이 모습을 꼭 담고 싶어 허락을 받고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죠.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외국인도 많았어요. 유명 관광지를 가도 혼잡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고 기다리며 목을 축이느라 마신 음료수나 커피, 일회용기들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악취도 심했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손에 쥐고 있거나 가방에 넣고 쓰레기통 앞에서 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일본도 불가능하거든요. 순간적으로 흙바닥에 버리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니 한국의 도시 곳곳이 다 깨끗하고 청결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민낯이 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 놀라웠던 또 다른 이유로는 신세계급이던 식당 문화입니다. 일본과는 달라도 정말 달랐고 중국은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굳이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호출벨 하나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호출벨을 누르면 직원이 자리까지 찾아왔고 메뉴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키오스크라고 해서 화면을 통해 메뉴 사진도 볼 수 있고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음식 사진들과 설명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어서 메뉴 선택하기가 편했어요. 처음에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과 물을 주길래 당황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밑반찬과 물은 무료 제공이라고 했죠. 물과 이렇게 많은 밑반찬을 무료로 준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밑반찬은 무제한으로 리필할 수 있었어요. 메인 메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밑반찬이 너무나 맛이 좋아서 먹고 또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허름한 식당이든 고급 식당이든 어딜 가도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우수한 나라는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처음 홀로 지하철을 이용해 봤지만 불편한 게 없었어요. 심지어 길을 헤매지도 않고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역을 가든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한 모습에 놀라웠고 와이파이도 잘 터져서 핸드폰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을,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을 무제한으로 틀어준다고 하는데 지하철은 참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자동 차량은 다르게 막히는 곳도 없으니 약속 장소나 목적지까지 시간을 딱 정해두고 이동하기 참 좋았어요. 외국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가장 당황스럽다는 교통카드 구매 구간에서도 저는 헤매지 않았습니다. 영어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영어로 설정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니 일회용 교통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또 도착지에서 다시 환불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로 사고 없이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는 것도 신세계였어요. 또한 교통약자 배려석이 있었고 빈자리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앉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언의 약속을 참 잘 지키고 질서와 예절이 배어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여행을 하는 내내 혹여나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할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지품을 카페에 올려놔도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업무를 해야 해서 노트북과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 그리고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한국은 문제 없다고 하니 안심을 했지만 내심 불안했죠. 그러나 볼일을 다 보고 돌아왔을 때 제가 가기 전 마지막 모습과 똑같았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해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장단점을 평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시민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수 인원들이 조심하고 신경 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이런 시민의식이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다음에는 길게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